많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갈수록 진화되고 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직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직사기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발제자와 여러 토론자분들의 말씀 또한 저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점을 신고 부탁드리고 그 범죄의 현황이나 심각성,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발제자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주 업무인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한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조직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사기 범죄의 단체 구성 및 활동 자체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로 우유를 할 수가 있는데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되면 구체적인 사기 같은 범행 사실이 없어도 그 조직하고 가입하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조직사기 특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에 의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점에 더해서 수계 및 간부에 대해서는 본 범행에 적용 가능한 사기죄나 통신사기 피해 환급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조직사기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기망 행위, 내용 등에 따라서 개별 구성원들의 행위 태양과 죄질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조직사기 특별법을 적용해서 형법상 사기죄, 범죄단체 조직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죄 등보다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까지 강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조직 내에서의 기여도, 행태양 등에 따라 폭넓게 처벌할 수가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법 사기죄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처벌 규정보다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통과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가중처벌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융자료 제공 요구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사기 특별법에 의하면 조직사기 범죄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등 관리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금융실명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거래 등 관리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외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및 금융실명법에 따라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사기 특별법과 같이 영장이 아닌 요청만으로 금융거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각종 형사절차법과의 체계 정합성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헌법상 영장주의 유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사기 특별법은 범죄 관련 보고를 부이행하거나 수사를 해태하는 등 사법경찰 관리로부터 부적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하여금 임명권자 등의 징계, 해임, 교체 임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교체 임명 요구권은 검찰과 경찰의 지휘 감독 관계가 있었던 시절 검찰청법 및 폭력행위 처벌법에 근거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부여됐던 것으로서 이를 이와 같은 지휘 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이 합수본 자체를 이제 경찰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에 이런 대형 조직사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이 특별법상의 수사기관으로 포함을 시킬 것인지 또 합수본을 설치한다면 경찰청에 설치할지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징계 요구권도
그 중대본자 수사청의 참여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법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무겁게 처벌을 하고 수사 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는 것보다는 이미 처벌 규정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거점의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실제 발견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법의 논의가 더 무겁게 처벌하고 수사 절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절차상의 문제점들보다는 그 해외에 있는 조직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한 다음에는 그 조직 범죄 단체에서 확보한 그 피해 금원을 신속하게 다시 환수를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절차들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고자 하며 오늘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업무에 참고하고 조직사기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입법 지원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